문제 해결을 위한 시나리오 보고서 조별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영상 보시고 지역사회 대상자 간호 문제 주관적 자료하고 객관적 자료 찾으신 부분이 있으면 자유롭게 의견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표할게요. 네. 저는 주관적 자료로 이제 누구더라라고 이제 질문한 거가 첫 번째 주관적 자료로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몰라, 나 기억 안 나, 이렇게 말하신 거랑, 세 번째로 약, 무슨 약, 나 몰라, 이제 말씀하신 거랑, 네 번째로 이제 저한테 그러니까 화도 자주 내세요 라고 말한 거 네 가지 주관적 자료 찾았고요. 객관적 자료에서는 이제 대소변과 쾌쾌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고, 두 번째로 할머니 엉덩이 쪽 보니까 변이 묻어 있었고, 세 번째로 이제 나이 80세인 거랑, 네 번째로 퇴행성 관절염, 다섯 번째 치매 가능성. 이렇게 저는 다섯 가지 객관적 자료 찾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 자료로 교수님이 제시해 주신 이제 추가 자료에 보면은 대상자 체중이 45kg고 신장이 156cm라서 이것이 체중인 것을 확인하였고, 또 노안으로서 시력 결손이 있으며 관절통 때문에 무릎이 아프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또한 ADL이 의존적 독립 정도로 나와서 이제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객관적 자료로서 발견을 했으며, 그에 따른 보호자는 가족 구성원인 며느리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형 하세요. 주관적 자료에서 다섯 번째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설거지도 안 하시고 방도 안 치우고 어쩔 땐 냄비도 태워져 있어요 라는 거랑, 객관적 자료에서 방 2개의 2층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고 며느리 1명 있고 방과 부엌의 청결이랑 정리정돈 부족하고, 14번째로 며느리는 아침 일찍 식당에 나가서 밤 12시가 다 돼서 들어오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계시고 끼니를 챙겨야 하는데 끼니를 거르는 적이 자주 있습니다. 이쯤을 찾았습니다. 네, 대상자 주관적 자료하고 객관적 자료 살펴봤는데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 간호 진단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상자 간호 진단 어떤 걸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할머니께서 인지 변화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치매 가능성, 그다음에 용변 처리 안 되시는 걸 보고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자가 돌봄 결핍을 간호 진단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대상자 이외에도 보호자가 지금 할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왜 화내는지도 모르겠고 기억을 왜 못하시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자신이 이제 밤늦게 오니까 식사도 못 챙겨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대상자 돌봄에 있어서 불안과 걱정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대상자 말고 보호자와 관련된 돌봄 제공자 역할 긴장으로 간호 진단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지 기능도 떨어져 있고 지금 배상자가 심각한 저체중이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 관련된 영양 불균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자가 돌봄 결핍,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영양 불균형, 지식 부족과 관련된 돌봄 제공자 역할 긴장, 이렇게 세 가지 간호 진단을 내려보았는데 여기에 따른 우선순위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먼저 이제 자가 돌봄 결핍
진단이 이제 문제 심각성이랑 이제 자원 동원 가능성 그리고 간호사 준비도랑 대상자의 취약성 부분에서 이제 매우 높은 점수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1위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돌봄 제공자 역할 긴장이 이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인구 집단 범위랑 이제 대상자의 취약성이랑 이제 주민의 관심도 부분에서 이제 세 가지 진단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생각을 해서 3위로 꼽아서 첫 번째로 자기 돌봄 결핍, 두 번째 영양 불균형, 세 번째 돌봄 제공자 역할 긴장 이렇게 순위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거나 아니시면 다 동의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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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다 동의하셔서 간호 문제에 따른 우선순위를 세 가지 정해보았습니다. 그럼 이에 따른 목표와 간호 계획을 자유롭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간호 진단 인지 기능 변화와 관련된 자기 돌봄 결핍에 대한 목표와 간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1번 인지기능 변화와 관련된 자기 돌봄 결핍에 대해서 저는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지지체계를 활용하고 자신의 주어진 기능 수준에서 최대한 독립적으로 기능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세워보았고요. 포상 계획에서 첫 번째로 대상자는 수성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후 결과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감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관으로 실시해서 블레스트 신경인지장애 평가 척도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통한 기능 상실을 측정하는 것을 사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중재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수성구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치매 예방 체조, 감각 자극 활동, 회상요법 등을 통한 인지 기능 및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엑스바디 보행 평가 및 훈련 시스템에 참여해서 대상자의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 보행 평가 및 훈련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성구 재가 노인 돌봄 센터에 방문해서 공공 및 민간 지역사회 자원 연계 서비스에 대한 소개 및 일상생활 지원, 여가 활동,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구체적 목표를 잡아봤는데, 첫 번째는 대상자 보호자는 2020년 7월 10일까지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해서 치매 환자 등록을 마치고 관련 사업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 것이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상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치매 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다. 세 번째, 대상자는 2020년 7월 20일까지 이전과 비교하여 자신의 주어진 기능 수준에서 자가 간호를 수행하는 빈도가 증가한다로 잡아왔습니다. 또 간호 계획에서는 교육 계획에 대해서 추가적인 측면을 말하자면, 교육 계획의 첫 번째는 대상자에게 방문 간호 시 적절하게 위생적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관리, 화장실 이용법, 목욕법 등에 대해서 교육함이고, 두 번째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치매 파트너 플러스 프로그램을 소개시켜줘서 자원봉사자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할 때 위생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입니다. 세 번째는 대상자 보호자에게 소성구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 등록 관리를 통해서 치매 인식표를 발급하고 조호 물품을 지원하고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대상자 보호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간호 진단인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된 영양 불균형과 관련해서 간호 목표와 간호 계획을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그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영양 불균형에 대한 간호 목표로 일반적 목표는
대상자는 섭취해야 할 영양소들을 인지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다로 잡았고, 구체적 목표로는 대상자는 2020년 7월 7일까지 정상 체중 범위 내로 회복할 수 있다. 또 대상자는 같은 날까지 영양관리법을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보호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수성구 보건소 수성 실버 건강교실에서 건강알림 멘토에게 영양교육 및 건강관리법 교육을 1회 이상 수행한다로 잡았습니다. 또 간호계획에서 사전계획은 첫 번째로 대상자에게 혈액검사로 가장 저하되어 있는 전해질은 무엇인지 사정한다. 두 번째 계획으로 대상자의 피부 및 모발 상태 등을 체크하여 영양 불균형을 사정한다고 잡았습니다. 이어서 교육적 측면 말씀드리면 식사 습관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교육한다고 적었습니다. 대상자는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매 예방이라든지 좀 시력도 감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영양소를 다 알고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잡았고, 중대적 계획으로는 수성구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수성 실버 건강교실에서 건강알림 멘토에게 고혈압 및 당뇨병 예방관리, 영양교육 등 자가건강관리법 안내 및 보건소 내 전문 인력을 일상생활 속 건강 및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한다고 적었습니다. 부엌 또한 청결해야 하며 노인 스스로 자가조리가 관리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대상자가 스스로 밥을 잘 챙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진단은 지식 부족과 관련된 돌봄 제공자 역할 긴장입니다. 목표는 돌봄 제공자 역할 긴장이기 때문에 대상자와 보호자를 함께 고려한 목표를 세웠고, 일반적 목표로는 보호자는 대상자의 질병에 대해 숙지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입니다. 구체적 목표로는 2020년 7월 7일까지 치매의 증상 3가지 이상 말할 수 있고 치매 간호 방법 3가지 이상을 말할 수 있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2020년 7월 15일까지 대상자와 함께 수성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 사업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7월 30일까지 보호자 돌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로 구체적 목표를 잡았습니다. 간호 중재는 계획 부분에 관해서는 먼저 사정적으로 대상자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치매 선별 검사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사정하는 것이 있고, 보호자가 치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정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정신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당신도 중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는 마음 건강 수첩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대상자랑 보호자 모두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주관적 기형 감퇴 설문지라던가 치매 대백과 리플릿 등을 이용해서 함께 교육을 하고, 또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걱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리비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또 방문 간호 시에는 대상자 주위 환경에서 보면 대상자 기저귀를 해야 되는 이유, 또 낙상 발생의 위험성 때문에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대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치매 환자 가족 교실이라던가 자조 모임 등에 함께 참여해서 대상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같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 하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참여해서 감각 자극 활동이나 예방체조, 기억력 향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간호 진단에 따른 간호 목표와 간호 계획까지 살펴보았고, 오늘 치매 환자 관련 문제 해결 시나리오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할머니의 며느리를 보면서 치매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4차 산업시대에 걸맞게 기존의 사업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VR 게임이랑
엑스바디 보행평가 등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이 등장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자원이랑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에 예전 세대의 노인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과 더불어 명료한 정보 제공과 대상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의료인들의 역할이 좀 더 다방면으로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자원들과 제도, 사회적 보호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가한 자원 대비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는 비율의 증가 추세는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들은 혜택을 많이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와닿는 정보 제공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인들이 해당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지역기관과의 연계 및 알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치매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치매 대상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교육하고 케어해주는 것에 대해서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고, 제가 몰랐던 지역 의료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제도나 프로그램이 많이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홍보 활동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치매라고 하면은 대상자 본인도 괴롭겠지만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함께 이겨내야 되는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주는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고, 또 이것에는 그냥 재정이나 뭐 가정간호 서비스뿐만 아니라 치매를 관리해줄 수 있는 치료자까지 양성하고 있는 것을 수성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도 발맞춰서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의료 종사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앞서 학우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노인 대상자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치매 대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고서를 수행하면서 치매 안심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보면서 조기 진단과 의료비 지원 외에도 많은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가족 지지 체계 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원들을 대상자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치매 환자에 대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수성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돌봄 역량 보호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모든 과정에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다양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포함하여 보호자에게 치매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간호 제공자, 즉 간호사랑 학생 간호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실습과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일할 것을 대비하여 우리 지역의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상자에게 올바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소감 발표까지 마쳐보았고 치매 환자 문제 해결 시나리오 조별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